안녕하세요. 서울과 미용의 뉴왕리입니다. 네, 우리 신체 중에서 매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몸속의 다른 조직과 기관에 비해서 피부는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어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mm도 안 되는 얇은 두께 안에서 살아 숨쉬는 수많은 세포들이 외부의 환경에 맞서기 위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 몸을 사수하고 있죠. 피부처럼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몸을 지키는 똑똑한 보호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늘 몸속의 상태를 겉으로 비춰서 보여주며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기도 하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신천생리학은 피부 질환을 건선, 습성, 지루성, 아토피성, 통풍성, 습진, 무좀 등 크게 7가지의 유형으로 다룬답니다. 오늘은 사혈과 미용 그리고 건강이라는 과제에서 피부 질환의 두 번째 이야기로 습성 피부를 다뤄볼까 합니다. 흔히 정상 피부는 이마와 코의 피지 양이 양쪽 뺨보다 조금 더 북비되어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고 뺨은 당김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네요. 우리는 피부 표면과 내부의 유수분의 균형을 따져가며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함이 심해져서 당기는 불편한 느낌이 들며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등으로 해석하며 피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유전적, 환경적, 약물, 외부 자극, 염증, 스트레스 등과 연관지어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습을 하거나 모공을 막거나 약물, 레이저, 복합 시술 등등 그 수고의 대부분은 나타나는 증세만을 보고 접근합니다. 이렇듯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그 결과인 증세를 원인으로 추정하며 나타나는 증세에 따라 치료하다 보니 복잡한 방법과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죠.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만큼 만성 질환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여러 합병증의 위험 또한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은 당연 어렵겠죠? 네, 피부가 말하는 이상 신호 또한 몸속 장기에서 알리는 것임을 이해만 한다면 그리고 이해의 속도가 빠른 만큼 정상으로의 회복은 그만큼 쉬워질 것입니다. 신천생리학에서는 습성 피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생리 이치로 접근하여 본다면 인체의 생리 구조는 체온이 냉한 곳에서부터 땀이 먼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체세포의 먹이 활동은 산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의 체온 보존은 체세포가 혈액 속의 영양분들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의 산소가 부족해져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만큼 체온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땀하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죠. 둘째 가라면 서럽습니다. 땀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얼굴, 머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막혀가지고 이 혈액이 따뜻하게 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땀이 흘러내린 거였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다른 데보다 이 얼굴 부분이 남보다 더 심해요. 피부 까만 거, 잡티, 주름은 말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얼굴이 흘렀다. 밑에서 잡아 당겼냐. 그 잡티도 너무 많으니까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칠하고 다니면 땀이 나면 여기서 파운데이션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밖에 있다 안에 막 들어가면 땀을 너무 쏟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밖에 비 와요? 머리 좀 말리고 다녀. 감고 부랴부랴 나왔네. 뭐 그렇게 말하고. 또 이 기억력도 확실히 달라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올해 몇 년 썼는데 예를 들어서 123이었다. 123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비밀번호 적어놓은 걸 보니까 3은 썼던 기억이 있는데 1, 2가 생소하게 느껴져요.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정말 이렇게 뭐 물건 뭐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고 금방 생각나면 괜찮은데 저녁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집이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근데 그때 마침 집에 아이가 있어서 그거를 정말 모면했어요.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하죠. 그리고 이건 에피소드인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스타벅스 커피를 먹게 됐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딱 이틀 있다가 제가 스타벅스 그 먹었던 자리 갔는데 스타벅스를 못 찾은 거죠. 없어졌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 사람한테 아주 당당하게 물어봤죠. 여기 아트박스가 어딨죠? 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문구점 아닌가요? 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스타벅스라는 말은 생각 안 나고 분명히 아트박스였어. 제가 이제라도 이 신천 생리학을 알게 돼서 바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신장 기능 저하는 요산 수치를 높게 하여 혈액 속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소 부족에 의해 체세포의 소화 능력이 저하되어 몸 전체의 체온이 떨어지기에 땀을 많이 흘리는 습성 체질이 된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가능할까요? 당연 가능할 것입니다. 신장 기능을 복원하면 될 테니까요. 주 혈점은 8번 신간혈일 것입니다. 사혈 순서는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사혈하여 어혈로 막힌 혈관을 열어준다면 영양분 흡수 기능이 향상될 것이고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요산을 먹어치워 피를 맑게 하는 만큼 산소 함유량이 많아지기에 몸 전체의 체세포들이 활발한 먹이 활동으로 이어져 36.5도씨의 체온을 보존 유지하게 될 것이며 습성 피부의 증세는 당연 사라지겠죠. 네, 또한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면 혈관을 막는 어혈이 발생 원인이 해결되기에 적어도 20-30년간은 재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참고로 땀은 체온이 필요 이상 상승했을 때 인체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체질적으로 땀이 많이 난다거나 특정 부위에 많이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보고 허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저혈압, 고혈압 등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땀을 나게 하는 설정 온도는 사람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신장의 기능에 따라 체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질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증세와 부분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증세의 차이는 피의 흐름에서 생깁니다. 먼저 체질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증세로 잠잘 때 나는 식은땀과 필요 이상 많이 흘리는 것은 신장 기능 저하로 몸 전체의 체온이 떨어진 사람으로 상대적으로 몸이 냉할 것입니다.
더위를 느끼는 기준은 항상 몸의 현재 온도보다 밖의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몸이 냉한 사람은 조금만 더워도 남들보다 땀을 빨리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탑니다. 땀을 적게 흘리려면 자신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몸이 냉한 이유가 신장 기능 저하에 있으니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체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혈점은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이겠죠. 부분적으로 땀이 나는 증세는 우리 인체의 체온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체는 한 몸이지만 피 흐름의 상태에 따라 피가 잘 도는 곳은 36.5도씨인 반면 혈행이 느린 곳은 20도씨일 수도 있습니다. 땀을 나게 하는 설정 온도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온도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이 말은 평소 피의 흐름이 안 좋아 냉한 곳부터 먼저 땀이 난다는 것이죠. 오른팔은 피가 잘 돌아 온도가 높고 왼팔은 피가 못 돌아 낮다면 운동을 하거나 주변의 온도가 높아서 땀이 날 때는 냉한 왼팔에서 먼저 땀이 난다는 것입니다. 왼팔 쪽의 혈관을 막은 어혈을 뽑아주어 피를 잘 돌게 해주면 왼팔과 오른팔의 온도가 같아지니 땀이 나면 같이 나고 안 나면 똑같이 안 나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땀이 나는 증세는 막힌 부위 혈점을 사혈하여 어혈을 빼주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기본 사혈로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사혈하여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제거한다면 위장, 소장 그리고 신장과 간 기능이 복원됨으로써 어떠한 피부 질환은 물론 각종 질병의 염려 또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인체 전체의 혈점은 영상에 게시된 사혈도를 참고하시고 그림을 보면서 습성 피부의 사혈점인 기본 사혈점의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2번 위장혈, 명치인 급소와 배꼽을 기점으로 한 중간 지점으로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이며 각종 위장병, 식욕부진, 위경련, 속쓰림의 혈자리입니다. 3번 뿌리혈, 배꼽과 치조골을 기점으로 배꼽 쪽에서 60% 아래 지점으로 몸의 앞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입니다. 설사 변비, 얼굴의 기미가 벗겨지는 혈자리입니다. 6번 고혈압혈, 골반뼈 상단 1cm 위 지점, 척추뼈 3번 뼈 요추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서 등 근육의 제일 높은 지점이며 몸의 뒷부분을 운행하는 혈행의 중심이 되고 혈압, 만성피로, 허리 통증의 혈점이며 허벅지 당김, 하체 비만, 뒤꿈치 굳은 사례는 6번 고혈압혈과 10번 알통혈을 사혈합니다. 8번 신간혈, 7번 견비통혈과 6번 고혈압혈을 이은 선상에 7번 혈에서 아래로 60% 지점으로 등 근육이 제일 높은 등줄기 부위며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하는 혈점으로 어혈이 비교적 잘 나오는 부위로 생혈 손실의 주의가 요구되는 혈자리며 몸이 붓는 증세, 비만, 만성피로, 신부전증 초기, 혈액 속 요산 과다, 지방간, 간염, 몸에 푸른빛이 나는 증세, 등이나 얼굴에 뾰루지나 각종 피부병, 백선, 원반증 등의 혈자리입니다.
우리 인체는 육안으로 보기에 한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으니 한 생명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체는 독자적 생명을 가진 세포들이 집합체라 할 것입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집단적으로 조합되어 역할 분담과 공생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먹어야 하고 또 먹어야만이 맡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의 장기가 먹고 싼 배설물은 혈액에 섞여 다음 장기의 먹이가 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성분 또한 앞 장기의 배설물에서 얻게 되죠. 어혈로 특정 부위 혈관이 막히면 연결된 체세포들은 고사되어 갑니다. 질병의 시작이며 병명이 붙기도 하고 때론 증후군, 만성, 유전, 불치, 난치, 희귀 등의 꼬리표를 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져보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적응적 진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에 가능합니다. 체세포를 비롯한 작은 생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꼭지점의 한계를 넘기 전까지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을 때 유리한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그 복원력은 실로 대단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간단한 이치와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자 라는 문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영양분, 철분, 염분에 대한 보사의 균형을 지키며 사혈 관련한 기능식품의 활용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폭넓은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삶의 지혜 블로그를 활용하시고 앞서 배운 사람들이 지혜를 습득하시며 건강한 몸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혹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산지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겉과 속이 한결같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지혜를 두고 영상의 한계에 아쉬움이 있지만 잠시 접어두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유튜브 방송한다고 의자, 마이크도 이렇게 보내주고 작은 아들 고마워. 청량산을 걷다 회색 바위에 앉아본다. 바람 탓에 시원함이 스며든다. 옷깃을 스치더니 어느새 시원한 전경을 만들어 놓았다. 저만치 신도시가 눈동자를 채우고 있고 낮은 능선이 작은 산새를 뽐내고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어린 아이도 텃새들의 합창 속에 바람을 맞으며 쉬 찾는 곳이 되기 위해 오랜 세월 더 높은 산으로의 용기도 마다하고 해발 176m의 낮은 고도를 고집하는 듯 싶다. 무심한 걸음에 청량산이 부른다. 태초에 아주 작은 미생물 하나가 있었다. 이 미생물은 돌이 되었고 맷이 되어 수없이 많은 작은 생명체가 되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의 유리함을 알고 더 많이 모여 살수록 더해지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어떤 것은 먹이를 잡는 일을 하고 어떤 것은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필요했고 이것이 진화의 시발점이었다.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자연적인 현상.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진 생명체들은 동의 삶을 싣고 곤충이나 소 혹은 인간으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된 생명체들은 정의 털을 잡고 풀이나 나무로. 이 작은 산도 그들의 도전과 변화에 나름의 몫을 하였는지 무념의 공간 속에 그 흔적이 그려진다.